승리 씨의 지난 생일 파티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팔라완 리조트 섬에서 있었던 초호화 수억대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여성들이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시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승리의 팔라완 생일 파티에는 유흥업소 여직원들이 대거 동원이 됐는데 참석을 했는데 그 유흥업소 여직원들이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본인 입으로 진술을 한 것은 그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A를 포함해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숱하게 보도를 해드렸지만 본인들이 본인의 입에서 성관계 부분을 시인한 것. 하지만 이런 단서를 붙였어요. 자발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게 없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수상한 점이 포착됐다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 경찰은 승리 측근이 생일 파티에 참석한 여종업원이 소속되어 있는 유흥업소 계좌로 거액의 돈을 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승리의 측근이 본인이 쏜 건 아니고 아까 말했던 그 여종업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유흥업소 계좌로 거액의 돈을 쐈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냐면 비행기 표값 등 여행 경비를 훨씬 상회하는 큰 액수였다. 경찰은 이렇게 큰 돈을 송금으로 쐈다는 건 이건 성매매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함훈 변호사님, 경찰의 이 의심, 옳은 의심입니까? 아니면 그릇된 의심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생일 파티가 단순히 승리가 지인들과 함께 즐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어떤 접대 목적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으니까요. 그럼 투자자들에게 그 생일 파티에 참석을 했었고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라면은 경찰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성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여자들은 왜 그럼 다른 미술을 하고 있느냐? 여성들이 만약에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었다고 얘기하게 되면 자신들의 성매매법에 따라서 또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여성들은 스스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항상 본질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매매라든가 성접대에 대한 의혹이 아니죠. 승리 씨가 그동안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경찰과 어느 정도의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성접대까지 이용해가면서 투자를 유치한 것이 아닌가.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신변잡기적인 홍보성이라든가 좀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본질을 흐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견 생각을 해보면 박정화 대변인 경찰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비행기 플러스 여행 경비만 전송했더라도 송금을 했더라도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일 텐데 그것보다 상회하는 금액을 송금했다는 건 뭔가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때 그 생일 파티의 본질을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럼요.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개개인의 그 계좌로 입금이 됐다거나 뭐 이런 것과는 달리 또 유흥업소 계좌로 입금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행 경비 지원이 아니라 성매매 대가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업소를 통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무언가와 거래를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쉬운 거는 글쎄 무슨 수사를 진행하면 제일 먼저 요즘 하는 게 통화 내역 조회, 거래 내역 조회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와서 밝혀졌다는 거는 뭘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지 여전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뭐 거래 내역, 은행 계좌 내역 그냥 금방 나오는 건데 이제 와서 뭐 저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러네요. 종업원들이 자발적인 성관계였다라고 말한 거는 초동수사 부실한 사이에 입맞춤한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계좌 송금 내역 이런 거 살펴보는 거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박윤정 의원님?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의심스럽고 약간 걱정스럽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처음 시작은 버닝썬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일파만파 가면서 지금 어디까지 원래 갔어야 되느냐면 권력 유착이었어요. 경찰이 그 의혹의 몸통이었던, 경찰 수뇌부가 몸통이었던 그 문제. 그래서 대통령의 질타도 있었고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직이 해체돼도 그만인 지금 상황까지 이거를 스스로 인식했다고 하고 200명 가까운 수사단을 지금 대규모 수사단을 만들어서 이 일을 했는데 겨우 지금 나오는 게
이런 뭐 성매매 관련된 뭐 진술, 의혹 이런 걸 지금 슬슬 흘리고 계시냔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의혹인 이런 권력 유착을 통해서 이득을 본 게 뭐예요? 조직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늘 제기합니다만 세금, 차명계좌, 차명재산 이런 거 다 뒤져서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 지금 기껏 한다는 게 성매매와 관련돼서 돈이 오고 갔네 안 왔네 이런 식으로만 지금 가면서 자극적으로 이렇게 대중의 관심을 딴 데로 흘리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돌직구쇼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기 말로만 명운을 걸겠다고 할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수사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될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경찰이 수사력을 믿겠냐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경찰 지도부 지금 뭐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200명이나 되는 그 수사 인력 가지고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한편 참 이게 어쩌다가 이런 소식들이 계속 불거지는지 박윤정의 답답함 10분 이해가 되는데 박유천 씨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지난주에 가졌는데 경찰이 경찰 조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박유천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박유천과 황하나가 함께 마약을 했다라고 적시를 해서 검찰로 넘긴 것이 지금 확인이 됐는데 만약에 경찰의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아니 허 수장님 박유천 씨의 그 눈물의 기자회견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뭐를 믿고 뭐를 믿지 않아야 되는지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박윤천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면 수많은 연예인들, 수많은 아마 셀럽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눈물을 이젠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거든요. 사실 기존에는 이미지 전략 차원에서 내가 먼저 이렇게 각인 효과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기사가 더 많이 나가게 되면 네. 추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도 우리는 저 기억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 만약 저게 거짓 시였다면 국민들은 정말 충격에 빠질 것이고 충격이죠. 예, 앞으로는 모든 연예인이든 공인들의 눈물을 아마 믿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준찬 소장님이 마약 관련된 또 흥미있는 통계를 또 오늘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심각한 것이 버닝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경찰 또 권력과의 어떤 유착이 있는지 밝혀야 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마약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스개 이야기로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이 아니에요. 예, 이제는 더 이상 청정국이 아니고 실제 마약학, 마약 범죄학 회장의 이야기를 따르면 지금 우리가 이 연간 한 8천여 건이 마약 사범인데 이것에 사실 잡히지 않는 통계가 20배라고 그러거든요. 20배가 더 많다.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뭐 16만 명이 되나요? 8천 명이 그렇죠. 20배니까요.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 통용되고 유통되고 있는 마약이 바로 대마초입니다. 대마초다. 우리가 곳곳에서 이제 대마를 볼 수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대마초 이런 관련 마약을 구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게 대마초다. 그렇습니다. 이 휴대폰을 통해서 유통이 되면서 각종 이 언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던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기 이런 표현들 특히 연예인들 아이돌들이 이런 마약을 하게 되게 되면 10대들이 지금 마약 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마약이 뭐가 문제야? 힘든데. 12,613명. 그렇죠. 그 정도로 이 단속되는 건수는 저렇지만 실제 잡히지 않는 것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와 있으면 지금까지 이런 마약은 없었다. 마약인가 말이 안 되는 약인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 개봉됐던 영화를 보더라도 마약왕, 이 극한 직업에서도 내용이 마약을 다루고 있거든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일상이 된 마약에 대한 어떤 이제는 우리 스스로 경종을 좀 울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순서였습니다.